안녕하십니까? 플로어타임 세라피 시리즈와 함께하는 오감만발의 자녀의 기능적 사회 정서 발달 능력을 촉진시키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들도요. 아동의 리드를 따르고 아동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관계 형성에 힘쓰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라.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모방해라. 그 모방은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데 빈도와 강도를 아이들이랑 잘 조율을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반영해주는, 즉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너가 무엇을 하고 있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렇게 무슨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것처럼 뭐뭐 하고 있네, 뭐뭐 하고 있네, 뭐뭐 하고 있네, 이건 너무 로봇 같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의사소통과 관계와 사회성과 정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이니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two person,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됐건 아버님이 됐건 아이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동의 의사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우선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잘 못하더라도 용기를 갖고요. 아이들의 인텐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흥미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는 반응이 적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아이의 물론 기질은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순할 수도 있고요. 슬로우 투 웜업이라 그래서 처음엔 느린데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 빨라지는 아이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아이라면요. 이 의도는요. 다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아이라면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요. 아이들은 의도가 다 있어요. 그거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얼굴 표정이나 불편할 때 우는 것도 의도 표현이겠죠. 그리고 더 말이 잘 발달되는 아이들은 언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아이들은요. 의도가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자녀가 중증 내성마비 장애 아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사지마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아동이 굉장히 중증 장애 아동인 경우에도요. 아이들은 의도를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제가 아시는 부모님들 중에 저의 이런 플로어타임 기법을 배우셔서 아이를 관찰해 보셨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이제 사지마비니까 목만 간신히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온몸은 항상 이렇게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아이를 봤대요. 하루 24시간. 그런데 제가 감각적인 것에 몸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그랬거든요. 입맛 다시는 거,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 동공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손을 가슴에다가 올려놔서 이게 맥박이 뛰는 것도 반응이에요. 아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눈을 더 많이 깜빡깜빡거리고요. 심장박동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셨대요. 나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음식도 못 먹어서요.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꽂고 있는 아이예요. 그냥 이 아이는 가래가 이렇게 차지 않도록 석션을 자주 해줘야 되는 그냥 생명만 있는 존재라고 느꼈는데요. 감각적인 것부터 한번 탐색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이요, 양육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셨대요. 내 아이는 아무것도 소통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석션해주면서 가래만 빼줘야 되는 아이야. 이 방송은 의미가 없어. 근데 아니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음악도 들려주고 저런 음악도 들려주고 하면서 뭔가 아이의 눈빛, 깜빡임, 그리고 목돌림, 조금씩 아이가 뭔가 다른 행동 동작을 하시는 걸 더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의 어떤 미약한 표현은 아이들일수록 이 아이 뭘 못해 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발달이 느릴수록 부모님들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요. 제가 테크닉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각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얼굴 표정, 제스처라고 하는 몸짓,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양념을 뿌리시면 끊임없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동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짐작해서 말로 사랑을 담아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할 때 뭔가 얼굴 표정을 뭔가 저는 나름대로 풍부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도요, 약간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위기가 없는 삶은 없어요. 이번 달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 아이는 울고 뭔가 반응해달라고 하는데 빨리 가서 가스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어떤 관계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빚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양육하는 이 현장이요. 삶은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그 어떤 현실이든 간에 우리가 조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용기를 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요. 아동이 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삼음절은 표현 못하죠?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찰하시게 되면 코끼리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동이 이렇게 코끼리를 알고 있는 경우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짐작해서 코끼리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양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으려고 하니까 양말 신고 싶어? 하면서 또 아이의 반응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 상호 주고받기라는 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블라블라블라블라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는 속도로 표현하는데 부모님이 하는 속도로 나가시게 되면 관계는 헝클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야 하면서 말할 때 엄마는 양말 말하는 거구나 하고 잠깐 기다리면서 제가 5초에서 7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웨이트하고 다시 와치하고 다시 원다 하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의 어떤 고리 지속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만드시는 핵심 방법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전이요. 아동의 의사표현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거는 가서 가스불에만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계속 이상한 것만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가끔 요즘에 이런 플레이도우나 이런 점초 같은 게 향도 나고 그래서 막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행동도 따라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이 금지된 행동이나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랑과 저 사랑을 이렇게 듬뿍 담으셔서요. 이건 안 돼. 라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아는 신호를 주고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건 안 돼. 유리 깨져. 라고 하고 가능한 아이들이 탐색 가능한 행동으로 이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 구성을 하는 건 아이의 몫이 아니라 양육을 하는 부모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탐색하는 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이걸 구축해 주는 거. 환경 구축을 해주는 게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단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금지된 행동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모방을 하면서 표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의사소통과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아이가 뭔가 물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콸콸콸콸콸 계속 하는 거예요. 물 줄이게 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 지희가 물 주는구나. 꽃에다가 물을 잘 주고 있구나.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때는 적당히 물 주자 하면서 아이의 이 제스처를 팔만 살짝 내려준다든지 해서 이 행동을 조금 멈춰야 된다라는 신호도 역시 어떻게 주라고요? 제스처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요, 언어는 한 20%에서 30%밖에 사용 안 해요. 남녀 관계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그 어떤 동료 관계라든지 의사소통이나 사회 정서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말을 하려 그러지 않아요. 표정과 제스처가 풍부하면서도 이 말의 속도가 다소 느린 부분이 많아요. 기다려주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보면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팀원들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모둠에서도 그룹 활동을 할 때 다 그런 아이들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살짝 제스처로 아이의 팔을 살짝 내려준다든지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물을 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여요? 네, 적당히. 우리가 여기서 오늘 4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초보 어떤 치료사 시절에는요, 제가 하루 종일 치료실에서 하는 말을 다 녹음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초보여서 그런지 모래 던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설명이 많더라고요. 반응해주는 치료사가 아니라 설명이 많은 치료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임상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아이들도 키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한테 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은 부정적인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던지지 마가 아니라 모래는 모래 상자 안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뛰지 마, 뛰지 마! 이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야. 물 그만 줘. 얘 이러면 식물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적당히 물 주면 식물이 좋아해. 감 잡으셨죠,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면 아이들이요, 글도 잘 쓰고요,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아이들로 성장해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조차도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정말 정상 발달 수준에 가까울 만큼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너무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꼭 강아지처럼 뭔가 강화와 자극을 주면서 조련해 가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플로타임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과 애정을 가득 담아서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의 어떤 비언어적인 것, 우리 뇌는 70% 정도의 용량, 즉 비언어적인 언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음성에 대한 어떤 모방이라든지 행동의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을 때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한 상호작용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좀 똘똘하고 더 말도 잘한다면 더욱더
예, 추론 능력과 추상적인 사고 능력의 단계로 더 빨리 돌입하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대안적인 말로 언어를 바꾸는 것을 꼭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서 마음속 깊이 느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